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 해야만이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1시 터진 엄청난 악재. 집값이 급락하면서 거품이 잔뜩 낀 새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뉴타운, 경기 2기 신도시, 지방과 광역시 미분양 인근의 새 아파트는 아주 심각합니다. 상승장에 호재가 많고 인기가 있는 아파트일수록 하락장에 무지막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많이 떨어졌으며 그것들을 잡아도 괜찮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1시에 터진 엄청난 악재. 자, 새 아파트들 정말 많네요. 자, 이제 살려달라고 너무 지금 집이 많이 지어지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왜 새 아파트가 위험할까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새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의 리스크도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단 새 아파트는요, 기대감이 적습니다. 왜? 이미 새 것이 다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완성품. 시간이 흐를수록 구축이 되는 거예요. 차도 오래되면 가격이 내려가듯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구축에 2배 이상 뛰었어요. 특히 문제가 2030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들이 새 아파트에 환장을 해서 무지막지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 경기도 외곽 지역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뭐 경기도만 그렇습니까? 지방도 그렇고. 지금 그런 아파트들 어때요? 지금 만신창이 됐죠. 동탄, 송도, 지금 이런 것들이 시흥 이런 데가 뭐예요? 다 새 아파트들 아니에요? 입지는 별로 좋지 않는데 무지막지하게 뛴 거죠. 구축에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거의 2배가 확실해 보여요. 이 속도라면. 외곽이 입지가 많아요. 또 중심부에 새 아파트가 많을 리가 없죠. 자, 입지 소외된 곳들이 많다. 그 다음에 갭투자 영끌. 주로 새 아파트가 갭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갭투자를 많이 했고 영끌 몰빵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승 10년 후에 아마 상승장이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 얘도 구축이 되는 거예요. 10년짜리는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어진 것은 10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 최고 새 아파트는 아니죠. 다음에 올라갔을 때 구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뛴다 이 말입니다. 자, 미분양에 특히 민감해요. 미분양이, 이게 분양이라는 것은 새 아파트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새 아파트는 직격탄이 됩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많이 떨어지고 오래된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떨어지는데 새 아파트가 더 떨어지고 더 거품이 심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국 새 아파트 급락, 거품이 심하다. 자, 새 아파트 값 하락하는데 노후단지는 버티기. 요즘은 버티기도 안 돼. 이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새 아파트 지역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신축의 위험 요인. 가격이 높고 많이 폭등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완성형이라서 기대감이 낮고 10년 후에 구축이 되고 외곽이 많고 갭투자 연끌이 많다. 아까 지적했던 것들이죠. 자, 근데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지방으로 나눠보자고요. 서울은 강남 아파트 신축이 제일 위험합니다. 실제로 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구축은요, 기대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한강 라인의 신축 엄청 올랐죠. 역시 비싼 만큼 막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신축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구축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나홀로 신축은 거품으로 잔뜩 꼈는데 거래도 없지만 거래되면 그냥 지금 현재도 반토막이에요. 고분양, 여기 꼭 기억하세요. 이제 고분양에 분양권 뭐 미분양 다 포함된 거예요. 비싸게 분양한 것들 쫄딱 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경기 인천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죠. 유성도시 신축, 즉 서울 인접의 유성도시의 새 아파트들도 역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미 지어진 신축들도 급락하고 있고, 고분양 분양권, 즉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비싼 분양을 한 이 새 아파트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급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시 지방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의 외곽 이런 것들 갭투자 영끌 한 신축들 역시 고분양 분양권들 급추락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게 바로 새 아파트 하락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강남 아파트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이나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 미분양 마피 분양가에서 지금 적게는 5% 아직은 30%까지 떨어진 것들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분양가에서 30% 떨어집니다. 자, 미분양 아파트 100%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고분양, 비싼 분양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집값이 떨어진다. 분양가에서. 자, 해결은 전매 가능하면 즉시 매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즉시 매도. 자, 그 다음에 입주 후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더 심각하고 골치 아프죠. 자,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5에서 30%까지 떨어졌는데 입주 후에 물량 폭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합니다. 주변 시세와 연동돼 가지고 분양가 아래로 추락하는 것도 많고 자, 해결은 매도 후에 차라리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좋지 않은 것들일수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더 떨어지니까 초장이잖아요. 초장. 그 다음에 입주 후에 할인 분양도 합니다. 아직은 할인 분양이 많지는 않는데 이제 서울 일부 지역과 지방에서 막 할인 분양하고 있죠. 이거 올해 중반 정도 가면은 이제 이게 유행이 돼 버릴 거예요. 할인 분양이.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까지 할인 분양이에요.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은 완전 봉이 되는 거죠. 할인 분양은 퀄리티가 최악입니다. 할인해 줬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이제 이미 한물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할인 분양보다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해결. 매도 후에 상급지로 빨리 갈아타는 게 좋아요. 집값 전망, 하락 요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국습니다. 아직은. 보세요. 집값 상승 요인, 정부 정책이 가장 커요.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집값이 하락폭이 줄고 있죠. 자, 금리 안정. 금리가 완전히 안정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3월 정도 고점 찍고 미국도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금리 유지하다가 내려간다. 하반기 때는 주가 회복. 주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왜? 금리가 지금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기 폭락. 너무 단기 폭락이 세요. 자, 아무튼 23년 중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상승론자의 주장이고 집값 뭔 말이냐. 집값 하락한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 금리 불안하다. 아직은 안정할 때가 아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이게 금리 인하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해외 집값이 지금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올라갈 수 없다. 전세 하락은 집값 하락의 직격탄입니다. 전세가 하락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값 상승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무게중심이 집값 하락에 얘들은 25년에 상승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정도 선이 맞지 않나. 23년 말에서 24년 초. 자, 이제 당분간 집값 안 오르는 세 가지 이유. 당분간은 왜 안 올라가느냐 하면 주택 부담 지수가 너무나 지금 세요. 아직 금리가 고금리인데다가 집값이 과거에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비싸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89.35로 역대 최고 수치라고 나와 있고 집값 내렸어도 대출 금리 부담으로 급등. 그러니까 집값은 내려갔으면 오히려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아져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해외 집값과 비교했을 때 고점 대비 60%는 빠져야 다른 나라하고 이게 물가 대비 집값이 비슷하답니다.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알겠죠.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전세 하락, 매물 쌓이면서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고 깡통 전세 위험. 그래서 매입을 대기하기 위해서 월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비싸다 보니까 전세대출도 기피하는 바람에 전세가 하락하는 거예요. 매매 전세 최대 격차. 매매하고 전세가 격차가 심해지면 갭 투자가 불리하다는 거죠. 미분양이 무려 6만 가구 돌파, 이제 7만에 육박. 매매가 급락, 미분양 증가, 6만 호 초과. 서울 3기 특급 경쟁률. 지금 특급 지역마저도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옛날에는 분양했다면 경쟁률 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곳들조차도 미분양, 경쟁률 약화. 분양권 전매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미분양 잡지 마라. 자, 이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 2024년이 어느 정도 떨어져요. 자, 누구는 막 26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장담은 못 합니다. 먼 훗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24년이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외적 요인, 고물가, 고금리, 해외 집값, 주식, 경기 침체 이 네 가지가 지금 집값의 발목을 잡는데 보시면 23년에 고물가 끝나요. 어느 정도. 고금리도 끝나고. 자, 해외 집값 주식, 즉 해외 집값이 좀 내년까지 초까지 갈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여기까지 갑니다. 25년까지.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중간 지점이 23년 말에서 24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3년 말부터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적 요인으로 본다면 정부 규제 완화, 매수 심리가 서서히 이제 나쁜 쪽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악에 가까워요. 주요 지표도 최악인데 약간씩 호전되고 있죠. 공급 물량은 갈수록 최악입니다. 왜? 여기까지 가죠. 자, 이걸 종합을 해봤을 때 외적 요인은 하락이 더 강하고 내적 요인은 약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합쳤더니 2024년이 1차 매수 구간. 2차는 뭐냐? 25년 이후에 매수할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만약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도로아민 타버립니다. 이거 미국 물가 올라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주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합쳐가지고 금리 인상될 거예요. 당연히. 경제 위기까지 터지면 난리 나겠죠. 이러면 25년, 26년, 27년 한없이 뒤로 늦춰져요. 근데 그럴 확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괜히 비싼 아파트 샀다가 통고 가는 사람들. 자, 대폭락 7곳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디냐?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한강변. 그 다음에 신도시가 비싸잖아요. 택지주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기 인천의 비싼 곳. 다섯 번째 광역시 지방의 핵심 지역 비싼 곳. 여섯 번째 GTX 대기업 유치로 호재 때문에 많이 뛴 곳들. 마지막에 일곱 번째 어디가 많이 폭락하고 있냐. 재건축, 재개발 얘들 엄청나게 피붙은 곳들. 자, 이제 폭락의 이유는 입지라든가 호재 등 이걸로 거품이 심한 것은 상승장의 서너 배까지 3배에서 5배까지 폭등을 하게 돼요. 입지가 좋고 호재가 많은 곳들은.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현재는 10에서 20%, 금매 기준으로 30% 다 떨어졌어요. 30%로 보시면 돼요. 매수 시점, 폭락장의 바닥, 입지라든가 호재, 이런 곳들이 있는 곳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 7곳은 결국은 신고가 찍고 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더 떨어지니까 조심. 지금은 금매라도 추가 하락하니까 잡으면 안 돼요. 매수 절대 금지라고 해놨습니다. 입지, 호재, 테마로 폭등한 만큼 대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입지 좋은 곳들 강남, 호재, 이 GTX, 테마. 최소 하반기가 바닥 시세라고 보여지네요. 그때 좀 보자 이거예요.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아파트 추가 매입 시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일시적 2주택. 이제 추가 매입하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게 이걸 거예요. 아파트 추가 매입할 때 일시적 2주택. 자, 1주택 상황에서 추가 매입한 거죠. 3년 이내만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먼저 매수한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봐요. 그리고 먼저 매수한 것과 나중에 매수한 것이 1년 차이가 나야 돼요. 잔금 기준으로. 같은 해 동시에 두 개를 매수하면 이거는 영원히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차 터울을 둬라. 그리고 먼저 산 것을 매도해라. 폭락 후에 바닥에서 지금 폭락장이야. 2주택 나중에 세금 세진다는데 그냥 저축하지. 그게 아니에요. 바닥장이면 무조건 저축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금 모으는 거 맞지만 바닥은 저축하지 마시라고요. 아파트 매입하세요. 아무거나 매입하지 말고 많이 뛸만한 거. 게임이 안 돼요. 저축해봤자 이자 붙여봤자 아파트 뛰는 것이 10배, 100배 뜁니다. 자, 이제 다주택 일반과세. 일시적 2주택이 지나면 이제 일반과세가 돼요. 6에서 45%의 세금을 받아요.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 최대 30% 혜택도 봅니다.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봅니다. 저축보다 그래도 2주택이 낫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2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했더니 계속 올라가니까 못 파는 거죠. 별로 뛰지도 않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그러면 자녀 명의 이거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녀 명의로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제 중과세 고가주택 집값 50% 이상 상승기에는 이제 꼭지를 찍고 올라갈 때는 중과세가 붙어요. 세상에 10에서 20%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 세상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 사업을 내야 돼요. 그래야 세금 혜택을 다 보니까. 이거 팔게 되면 50에서 60% 세금 나가요. 차익에 대해서. 2주택은 일시적 먼저 활용하고 들뛰었으면 일반 과세 활용하고 중과세 두드러 맞으면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부활됐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예 돈을 빨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것은 새 아파트가 이렇게 구덩이로 빠지듯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까닭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미래 기대감이 적은 것도 한 몫을 합니다. 감사합니다.